대로 통제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인파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배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배치? 어제 이태원에 배치. 경찰 병력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그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한 이 발언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얘기 있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인력을 배치해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건 말 자체가 약간 예단하신 거 아니세요? 손민 전 의원은 아예 이상민 장관의 당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장관은 어제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민주당 의원 그 사이에 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허은하 의원님,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여당 의원으로서 예.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오늘 광화문의 합동분향소에 다녀왔는데 정말 말을 잇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를 떠나보내신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말밖에 정말 떠오르지 않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밖에 못 드리는 부분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하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더 큰 다짐을 좀 했습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 이번 사고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혹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다거나. 네, 저도 같이 함께 공부했던 가까운 선배님께서 돌아가셔서 이 방송이 끝나고 이제 조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어제 저희 지역에도 이제 두 분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어서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젊은 30대 청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오히려 울고 있는 조문 온 친구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 모습을 지켜봤었는데요. 앞서 허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 행정이 가진 국민에 대한 생명과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과 해명 어제까지 상황이었는데 그다음에 유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조금 전에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채익 위원장이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서 두 차례나 일어나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진작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사고 다음 날인 지난 30일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하여 경찰 인력이나 소방 인력 투입이 적정 수준이었던 것처럼 비춰지게 한 발언은 그 취지가 어떠하였든 간에 이번 사고로 깊은 슬픔에 빠지신 유족들과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로 질의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도 대부분 같을 것이라고 보는데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드린 말씀으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삼가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욱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을 하고 대형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혼신의 힘과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김남국 의원님 예. 어떻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사실 어제 오후 분향소 갔다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버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유감이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내놓았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가서 2차례나 사과했습니다. 네, 매우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사과하고 머리를 숙여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처음에 조문 가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실상 총주무 책임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예단하면서 선을 어떻게 보면 긋는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진상 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무한히 책임지고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죄송하다라는 그 말씀부터 책임 있는 모습부터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처음 첫 발언이 나왔을 때 저희 야당 안에서도 이 발언을 비판해야 되는데 국민의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 기간 때문에 쉽게 이렇게 비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야 간에 이제 어제까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서면으로 이렇게 사과를 가름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지만 과연 지금 저 모습에서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고도 사고고 그리고 저 발언에 대해서도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 발언 부적절했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지금은 슬퍼해야 할 기간이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 이런 책임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는 기뻐하고 어느 선까지는 슬퍼하고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슬퍼하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도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은하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슬픈 일인 것 같고요.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꼭 안전 불감증을 갖고 계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민심 불감증을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국민들이 불러주셨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본인이 책임 회피를 하기 전에 우선 무조건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에 다가서서 그분들이 지금 어떠한 심정인지를
안아주실 수 있을 그런 분들이 곁에 계셨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요. 저는 그러한 불감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그 비행기를 타면은 승무원들이 안전벨트를 매라, 그리고 안전 지침들을 알려주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사고가 날 것을 예측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혹시라도 모르는 그 상황을 대피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것처럼, 공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 목숨,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의 발언 대단히 부적절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미처 예상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고, 경찰과 소방 인력은 미리 배치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거거든요.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이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더니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를 한다.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이 없다. 주체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경찰의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저 설명이 글쎄요, 논리적으로 타당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늘 접하고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공직자가, 공무원이 경찰관이거든요.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게 경찰관이고, 경찰관은 수시로 도로를 통제하고 또 때로는 뭐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 뭐 만나서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돼서 이 직무집행법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등,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에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 그 장소에 모인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자, 이렇게 보면 허은하 의원님도 보셨고 김남국 의원도 보셨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어제 저 설명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이 조항 잘 이해를 하고 이야기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선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했는데 명백하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것과 반하는, 배치되는 말이라고 할 겁니다. 이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라고 하는 그 행정안전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책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법률에도 틀린 말을 한 것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하려고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선을 긋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특정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또 두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주체자 이야기를 하면서 네. 주체자가 없었다. 주체자가 없어서 무엇인가 요청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그러한 식의 해명을 하면서 매뉴얼,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뉴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주체자가 없으면 질서나 안전과 관련된 유지가 오히려 더 안 되기 때문에 경찰관이라든가 지자체 이런 곳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어떤 발언이 나온 배경이나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어떤 사고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사회로 갈 것이냐, 그리고 사고 난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 진심이 있는 것보다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 이런 것들을 조금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도 아까 이상민 장관의 발언 부적절하다고 비판해 주셨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입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행법 체계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라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뭐 주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책임을 다할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체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체자가 있으면 그 주체 측은 어쨌든 신경을 쓸 테니까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 책임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원인 규명 확실하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정쟁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행사의 주체자가 있으면 그 주체 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번엔 행사에는 주체자가 없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경찰과 용산구청 측의 설명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책 논의를 당부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행사 주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따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국정의 최우선은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분 한 분 각별하게 챙겨드리고 유가족을 세심하게 살펴드리기 바랍니다.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행사 주체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행사 주체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 규정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한성희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이 결국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신정은 기자, 기동대가 이번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 단 한 곳도 배치되지 않았다.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네, 저희 SBS 한성희 기자가 이제 단독 입수한 문건이 있는데 기동대라는 인력은 이제 질서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와 달리 올해는 경찰관 137명이 배치됐는데 기동대 인력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 작년과 비교를 왜 했냐면 작년과 재작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거리두기 방역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 제한이나 이런 시간들 제한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는 기동대를 작년에는 85명의 경찰관에 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력을 좀 많이 투입을 하긴 했지만 기동대는 투입하지 않았다. 이런 내부 문건을 입수를 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결국 81개의 기동대가 있고 기동대 한 곳이 60명 정도의 경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참사가 일어난 날 대부분의 기동대가 시위가 있었던 광화문 쪽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 이런 경력 배치 계획서에 이태원 헬로윈 축제는 아예 언급조차 안 돼 있었다. 바로 네네. 그분이죠? 네, 제가 토요일에 사실 근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서울 도심 집회 상황을 직접 챙겼었거든요. 갔을 때 이제 기동대 인력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토요일에 집회와 시위, 거점 시설 경비 등의 기동대가 투입됐는데 집회와 시위 21건에 70개 부대가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공간 경비 등에도 20여 개 부대가 배정이 됐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기동대가 60명 정도 되니까 한 4,800명 정도의 기동대 인력이 서울 도심 곳곳에 배치가 됐지만 정작 13만 명이 모였던 이태원 그 헬로윈 축제에 모였던 그곳에는 기동대 인력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교수님, 얼마 전에도 많은 인파가 모이는
가령 여의도 불꽃 축제 같은 때도 정말 많은 인원이 모이고 말이죠. 최근에도 코로나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규모의 행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고는 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행사 주최자가 없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로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주의는 없고 객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고가 나기 전에 며칠 전에 용산경찰서와 구청에서 관계자 회의를 했었던 모양인가 봐요. 당연하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예상이 되니까. 근데 회의 주제를 보면 매우 열심히 자기가 할 일들을 의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경찰은 경찰대로 성폭력을 포함해서 뭐 절도, 쓰리 같은 것 대책, 또 구청대로 자기가 해야 될 대책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방역 대책이니 뭐니. 그런데 다중인명 사고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전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했을 텐데 내일이 아니니까 또는 학습이 안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객만 있었고 헛개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행사를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서 어쨌든 하는 것도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관계자가 통제할 관계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안전을 도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을 가만히 빌면 행사를 주최하는 관계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만 일을 남기고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관리할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곤란했었다. 근데 또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관리할 주체가 없을수록 더 행정부는 관계 공무원은 대안을 세웠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다들 나왔던 얘기가 간두고 지난번 가까이 있었던 그 여의도 불꽃 축제. 네. 그때 그림을 보면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를 시켜서 거기에 사람이 운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고 또 끝나고 나갈 적에도 통로를 지정해가지고 모든 관람객들이 질서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었고 이와 같이 그때 그 경찰관이고 관계인들이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했으면서 지금은 못한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귀신이 씌이지 않고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든 국민이든 관계인이든 누구든 이 일은 나의 일이다. 이 사고를 막아야 된다 하는 의식만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한 사람이라도 네. 이런 참사는 안 생겼을 것 같습니다. 경종을 울리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저는 어제 SBS가 구체적 내용을 보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에 더 두 가지를 더 추가했으면 하는데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 명이라도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됐다라고 봅니다. 용산에서도 경찰관,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운집이 훨씬 더 많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보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렇죠. 서울청에서 경비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부 다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예 보고서가 안 올라간 건지 아니면 올라갔는데 못 본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하게 보여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됐으나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미리 예견 가능했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 배치 행안부 장관은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이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보니까 기동대 인력이 빠진 것을 이야기해서 팩트와도 사실관계와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마저도 배치됐다, 늘었다라고 하는 그 경찰 중에 한 50에서 60여 명은 질서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이 아니야. 수사, 마약이라든가 이런 어떤 성범죄 사고 발생했을 때 수사를 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 배치됐다라고 해서 이 인력 운영과 관련되어서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뉴스를 보고 저는 경찰청장이 그런 사전적인 어떤 예방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12 신고 처리와 관련되어서 현장 대응이 미흡한 것만을 지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전적인 어떤 예방 조처, 계획, 경비 계획 이런 것들을 세운 것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을 완전히 빠뜨린 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저는 문제의 원인 규명과는 전혀 잘못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은 또 어떤 말씀 보태시겠습니까?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우치고 모든 사람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권력이 어떤 여론의 눈치를 본다라던가 아니면 기본만 하면 돼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고요. 확실하게 현실적인 대비 매뉴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 반복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진에 관련된 것도 어디로 피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몸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많이 홍보해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헬로윈과 같은 이러한 축제가 사실 여러 군데 있고 청년층은 많이 즐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슬픔이 되지 않도록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더욱더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도록 확실한 대비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과 함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건 후진국형 사고가 아니라 이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부터 교훈을 배움을 얻지 못하는 나라야말로 후진국이고 후진국을 넘어 야만국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귀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함께 공감하는 그러한 국민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할까,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156명이라고 하는 귀한 목숨이 세상을 떠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한 다음에 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공직자가 왜 우리 정부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까? 과거에도 그랬지만 왜 지금도 없을까? 그런 책임지는 공무원을 보고 싶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분들에게 쾌유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